지면 강의를 배워야 돼요. 책을 보고. 그래야 이제 자습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지면 강의가 뭔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어리면 그 글을 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딱딱한 책을 읽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재미있던 만화책이 중학교만 와도 전혀 재밌지 않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알록달록하게 꾸며보세요. 재밌지가 않아요. 근데 그 재미없는 책 중에 가장 재미없는 책이 정석이라는 책입니다. 컬러가 안 들어있어요. 컬러가. 청색이랑 이 이상한 빨간색이랑 검은색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책에 제가 알기로 정석책 6권 중에 딱 개그 한 번 나옵니다. 개그가 딱 한 번 나와요. 개그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Y의 유언, X여 난 사라지니 제한 범위를 부탁하노라. 이게 유일한 개그예요. 홍성대의 유일한 개그. 그렇게나 딱딱합니다. 그 책에는요 뭐 그런 거 없어요. 센스 액티 보면은 막 나왔잖아요. 인생이 어려운 길에 갔을 때 막 있잖아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당신이 뭐 위기란 뭐와 같은 거야.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겠지. 뭐 이런 없어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나온 개그가 그거거든요. 그만큼 딱딱해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딱딱한 책을 안 보던 아이한테 너 자습해봐 하고 책을 던져주면 어떻게 재밌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른들의 책을 읽을 수 있는 아이가 그 만화책을 읽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훨씬 더 빨리 잘 읽을 수 있게 되는 거랑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을 때만큼은 좀 어려운 책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인터넷에 가보면 정석 제대로 공부하는 법이라고 치면 나오기도 하고요. 저 게시판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답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해답. 아이들이 해답을 봐야 되나요? 안 봐야 되나요? 혹시 궁금합니다. 봐야 된다. 문제를 외국에서 가지고 오면 외국은요. 문제는 싸요. 뭐가 비싸냐면 솔루션이 비쌉니다. 책을 만들 때 해답지가 훨씬 어렵게 만들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1번, 뭐뭐는 어떨까? 끝. 그런데 이 문제를 해답지에다 만들 때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써줘야 이 문제 해답이 해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해답지를, 이렇게 수고해서 만드는 해답지를 왜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해답지를 뭐로 보시면 되냐면 지면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종이를 통한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제대로 보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쇼하는 법만 배웁니다. 그 쇼의 도구로 해답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답을 뺏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아이의 풀이가 뭡니까? 해답지에 그 화려하고 좋은 풀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수 풀이를 쓰는 거예요. 풀이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해답지로부터 도움을 전혀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해답지를 보는 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해답지가 어렵게 만들어졌고 굉장히 수고해서 만들었고 책에 있는 문제보다 더 가치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답지를 어떻게 쓸 거냐는 거죠. 어떻게 쓰시냐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아이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잖아요. 채점을 처음엔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해주셔도 되는데 언제까지 해주실 거냐고요. 저는 이런 얘기도 받아요. 다른 학원은 다 채점해 주는데 왜 선생님 채점 안 해줍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쓸 노동력이 아닙니다. 일단. 그리고 바른 방법도 아니에요. 근데 과제는 얼마든지 본인이 채점할 수 있잖아요. 아무튼 이거는 부모님이 도와주셔도 되고요. 아이가 충분히 크면, 쇼하지 않는 아이면 제발 저희 쇼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쇼에 정말 다 쇼의 홍수 속에 살거든요. 그거 아이가 그대로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쇼가 아닌지 아닌지를 읽어내느라고 다들 촉각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풀고 채점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풀기예요. 다시 풀기. 다시 풀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래야 수학이 재밌어집니다. 수학이 재밌어지는 건 여기에서 결정이 나요. 한번 풀고 와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야, 여기까지 풀어와. 다다다 풀고 못 풀었어요 하고 가지고 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숙제검사하면 똑같아요. 못한 아이들은 풀고 다다다다 풀고 채점하고 그대로 가지고 와요. 이게 무슨 공부가 되겠냐는 거죠. 이걸로 오는 겁니다. 이제 이걸로 지금. 선생님 못 풀었으니까 네가 풀어봐봐. 이러는 거거든요. 네가 풀면 내가 알아서 배울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본인이 풀어봐야 돼요. 다 어머님들 그런 쾌감 아시잖아요. 모든 게 똑같습니다. 무엇인가 하는데 잘 안 돼요.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 드라이버가 너무 안 맞아요. 너무너무 안 맞고 방향도 막 슬라이스 막 나요. 그런 순간 막 쳤는데 계속 가요. 원하는 방향 계속 가요. 그때 재밌으시잖아요. 다 똑같거든요. 우리는 승리해보면 누구나 재미있습니다. 그 승리의 경험, 그러니까 위닝 헤빗이라고 하는 위닝 헤빗을 줘야 되는데 그 습관을 수학 문제에서 기르는 게 바로 여기거든요.
한번 풀었어요. 틀렸어요. 틀렸네. 왜 틀렸지? 다시 풀면서 엄청난 재밌네. 나도 풀 수 있네. 이렇게 자동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겁니다. 재미도 있어지고 자존감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등등등등. 혹시 오늘자 내일 신문 보신 분 있으세요? 안 보셨어요? 오늘자 내일 신문을 보시면 그 한 50 몇 페이지에 64페이지가 나갔는데 58페이지에 제 글이 있어요. 제가 쓴 기고가 있습니다. 그 기고문의 내용은 이거예요. 객관화하라. 남의 눈으로 봐라.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기 풀이를 자기가 다시 돌아봐야 실력이 느는데 안 돌아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풀이가 좋아질 리가 없는 겁니다. 자기 풀이 다시 보고 해답 풀이 보잖아요. 그럼 내 풀이가 뭐가 잘못됐는지 보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다시 풀고 나서 다시 또 채점하고 이때 해답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한 번 풀고요. 두 번 풀고요. 그래도 해답 안 되면 해답 보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요. 이게 질문할 거죠. 이렇게 질문해야 질문이 고급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럼 수업이요. 굉장히 깔끔해져요. 정말 할 만한 질문을 하고요. 10명이 질문해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공부를 안 해오기 때문에 질문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정말 질문할 가치가 없는 것도 해요. 그럼 제가 질문만 듣고도 이 아이는 숙제했네 안 했네 다 알아요.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이거에 전제가 있는데요. 시간을 많이 줘야 됩니다. 이걸 몰아치면 못해요. 아시겠지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월요일 날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날 또 수업이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가 과제를 받았어요. 근데 과제를 언제 하냐면 안 하고 있다가 수요일 오늘 수업 있네? 자, 이때도 수업을 해요. 숙제를 해요. 이때 느는 게 바로 쇼입니다. 쇼. 이때부터 쇼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한 것처럼 보일까? 어떻게 하면 해답을 안 베낀 것처럼 할까? 이것만 길들여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님들은 빡세게만 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질은 보지도 않으시고. 빡세게 한번 그 내면을 보시라니까요. 그 빡세게는 다 개별적이에요. 이 빡세게와 이 아이의 빡세게는 완전 달라요. 어머님들 엽기 한 140kg 들어보셨나요?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20kg만 들어도 빡세지 않을까요? 저희 쌀가마니만? 저는 20kg 아주 가볍거든요. 이 빡세게의 개념은 다 개별적이거든요. 근데 그건 보지도 않으신다는 거죠. 아이가 이제 오늘 수업을 했어요. 이제 과제를 여기서 수업했고 여기서 수업을 했습니다. 제가 과제를 할 수 있는 5가지 상황을 한번 드려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이 1번과 5번은 학원이에요, 학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원 수업을 얘기로 하는 거니까 이게 학교일 수 있는 거고요. 여기가 또 학원이에요. 여기가 집, 아무튼 집, 학교일 수도 있고요. 집. 짐작하셨겠죠? 숙제를 하기 가장 좋은 장소 순서대로 쓴 거예요. 숙제하기 가장 좋은. 이날 숙제가 나왔어요. 수업하고 숙제가 나왔어요. 숙제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여기예요. 수업 이후 여기가 첫 번째 제일 잘 풀리고요. 잘 풀리기 때문에 안 힘들어요. 안 힘듭니다.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적당히 두렵고 적당히 무서우면 보죠. 호랑이가 나와서 엉해요. 그럼 봐요. 서양 귀신이 조금 나와서 히히해요. 그럼 봐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섭고 더 잔인한 광경이 나오면 어떻게 하죠? 어머! 하고 다 돌리잖아요. 근데 어머님,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학생이 우리 애는 지금 얘가 코가 석자예요. 지금 공부를 잠 안 자고 해도 시원찮은데 더 안 해요. 시험 때가 다가와요. 근데 얘가 늘어져 있어요. 막 잠만 자고.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너무 두려운 거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을 만큼 받고 있기 때문에 눈을 가리는 거예요. 여기고요. 두 번째가 여기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여기고요. 네 번째가 여기. 자, 보통 아이들이 어떻게 이때 하려고 하니까 이제 숙제가 이때부터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풀 하는 겁니다. 짜증나고 힘들고 막 힘든 거죠. 그때부터 이 과제만 생각하면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시면 어머님이 어디서 여기까지는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건 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은 다 대부분 이렇게 요즘은 다 대부분의 학원이 수업이 끝나면 조금 잡아놔요. 그렇게 다 돼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역할을 하실 게 여긴 거죠. 이때 한 번씩 체크하시는 겁니다. 그래, 오늘 과제는 뭐였니? 얼마만큼 했니?
그래서 그 도구들로 약속을 하시는, 저희는 메모장을 만들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아이들이. 어릴수록 잘 안 됩니다. 메모장을 만들어서 적으라고 하거든요. 적으면 본인도 볼 수 있지만 엄마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야 엄마가 코칭을 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숙제 오늘 이거였네? 어디까지 풀라고 해서 어디까지 풀었어? 근데 여기는 또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학생과 반드시 협의가 돼야 돼요. 협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엄마가 줘봐봐. 안 했네? 하면 또 이 아이는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쉽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시간을 길게 잡아야 뭐가 될까요? 다시 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답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유가 생기는 거죠. 안 그러고 맨날 여기서 하는데 언제 해답 보겠습니까? 한 번 풀고 그냥 했어라는 시험안에서 갖다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했으니까 좀 봐주세요. 이 정도면 한 거잖아요. 나 할 만큼 했어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생각할 수 있는 해답이고요. 저는 지면 강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습서를 강의합니다. 처음에. 정석이 자습서예요. 수학의 바이블이 자습서입니다. 자습서라는 거는 아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1시간이 지났거든요. 혹시 힘드시면 잠깐 쉬었다 할까요? 괜찮으시면 제가 30분만 더 하고 끝나고 질문 제가 받을게요. 정석이 자습서입니다. 자습서라는 거는 아이가 뭐야 모르겠는데 혼자 가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글들을 써놓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안 본다니까요. 하도 답답해서 제가 그 정석 제대로 보는 법을 적은 거예요. 인터넷에 공개해서 쓴 겁니다. 아이들은 그냥 문제 푸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이건 정석이 아니에요. 그건 센수학이죠. 그건 개념 원리죠. 그건 RPM이죠. 그건 블랙라벨이죠. 정석은요, 깨알같이 써놓은 글들을 읽어봐야 됩니다. 어드바이스, 노트, 코오션에서 얼마나 많이 섹션화 돼 있고 해주는데 안 본다는 거예요, 애들이. 이유는 다 급하게 하기 때문이고, 선생님 글자가 안 보여요. 글자가 안 보이는 건 어릴 때부터 책을 잘 안 봐서 그렇거든요. 요즘은 엄청나게 심하고요.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림이 없으면 안 보고요. 심지어는 동영상, 소리 이거 있으면 안 봐요. 심지어는요. 동영상도 그냥 진득하게 안 보고요. 툭툭툭 끊어서 옵니다. 여기 잠깐 봤다. 여기 잠깐 봤다. 여기 잠깐 봤다. 아이들한테 말을 시켜보면 15초 이상 자기 주장을 못한답니다. 자기 얘기를 15초 이상 연결해서 못한대요. 그러니까 아이들 카톡 한번 보세요. 카톡 보내는 거. 크크크 히읗 피방? 이응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응응. 그 말마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습서가 얼마나 정석이 어렵게 보이겠어요. 이 자습서랑 다른 게 뭐냐면 이제 학원 개념서 뭐 센수학 같은 겁니다. 학원 입장에서는 뭐가 좋냐면요. 자습서를 가르치면 아이가 학원에 대한 의존도는 사실 떨어지죠. 혼자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정석을 제대로 배운다 그러면 자기 혼자 한 권만 제대로 배우면 2권, 3권도 혼자 배울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개념서는 단순하게 내용 설명을 하고 문제를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원리 학습을 시키겠다가 아닌 거예요. 원리 학습을 시키겠다고 하면 말 진짜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 풀어주는 건요, 멋을 낼 수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 해서 짜집게 해서 내 문제집을 만들어요. 자, 3번 풀어주겠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지? 여기 되지? 자, 됐어. 와, 선생님 쩔어. 엄청 어려운 문제도 잘 푸네? 잘 풀죠. 그게 뭐 어렵다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이해할 놈 이해하고 따라올 놈 따라오는 겁니다. 그걸 아이들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쇼에 능하냐는 거죠. 닥터 노구치 유키오 박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그 유명한 아무튼 그 교수님이면서 박사이고 뭐 일본인들의 이 정신세계를 바꾸려고 노력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하죠. 칠판 앞에서 틀리지 않는 선생님한테는 아무것도 배울 게 없다. 그 노구치 유키오는 과외를 엄청 오래 한 사람이에요. 동경대 다닐 때부터. 정확히 동감하거든요. 선생이 고민도 하고 정말 자기가 가르친 거 가지고 자신 있게 풀어내야죠. 어쨌든 개념서는요. 선생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받아 적게 돼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요약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요. 아이들이 자습서로 공부하는 거를 가르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뜻대로 잘 안 되기도 해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이게 되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전들도 읽어봐야 되고 좀 딱딱한 글들을 오래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얘를 뭐로 비유하냐면요. 여기 에베레스트로 올라가는 그 베이스 캠프다라고 얘기해요. 베이스 캠프가 뭐 1캠프, 2캠프, 3캠프, 4캠프 막 이렇게 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몇 캠프까지는 뭐 트레킹도 된다면서요.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뭐 그냥 다 간다고 하더라고요. 4캠프를 갔어요. 근데 얘가 5캠프 공략을 합니다. 막 가다가 눈사태를 만났습니다. 돌아오잖아요. 이게 베이스 캠프입니다. 정석책은 아니면 자습서는 지명 강의를 할 수 있는 책, 내가 무엇인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돌아갈 수 있는 책이 꼭 한 권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등부는 이 자습서의 개념이 좀 약해요. 중등부는 굉장히 단편적인 지식을 배우기 때문에 개념서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센을 보고 있다? 괜찮아요. 근데 고등부는 얘가 좀 달라지거든요. 고등부는 내용이 훨씬 더 심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개념서로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교재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돼야 자습도 되고요. 이게 돼야 책을 봐도 모르겠어. 그러면 인터넷 강의 찾아보면 되는 거죠.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아이가 독학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책을 보고 공부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딱 이렇게. 그리고 학교 수업. 얘가 이제 씨를 뿌리고요. 여기서 씨를 뿌리고 이런 자습 시간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그래 학원 졸업이 뭔지, 왜 자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습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아이가 볼 수 있는 책이라는 거 이제 좀 동일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하실 역할을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모님이 하실 역할을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전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는데, 이제 요거 하나만 얻어가도 제 생각에는 절대 오늘 시간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여기에 그림 좀 잘 그리나요, 제가요? 아, 이거 너무 제 딸이 그린 거 그린 것 같은데. 설마 아시겠죠? 설마 이거 뭐 무자를 쓴 뭘까요? 예, 잘 그렸네요. 자동차를 그렸습니다. 자동차를 그렸는데요. 이 자동차가 이제 갈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길을 갑니다. 어딘가를 향해서 갈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요. 네. 자, 이제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밀어야 되나요, 어머니? 저는 많이 봤는데요. 어머님, 아버님이 열심히 미시더라고요. 저는 갈 생각도 없는데 막 밀어요. 네? 네. 밀면 가긴 가요. 너 가. 그러니까 시동은 안 걸렸어요. 너 가. 학원 가. 학원 갔어? 숙제했어? 했어. 음악해? 했어. 피아노 10번 쳤어? 했어. 가요. 밀면 갑니다. 밀면 평탄한 길은 가죠. 근데 길이 문제는 뭐냐면 계속 험난해질 거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오르막으로 갈 거예요. 끝까지 밀어주시면 괜찮아요. 밀다가 나버리면 집안에 파탄이 옵니다. 저는 봤거든요. 차 뒤로 떨어진다. 야, 떨어지면 이제 다 깔리는 거죠. 먼저는 이제 그 엔진에 시동이 걸려야 되잖아요. 자, 저는 얘를 이렇게 할게요. 이성, 머리. 아이한테 너 뭐 되고 싶어? 너 공부해야 돼? 아, 엄마 진짜 해야 돼. 진짜 해야 돼? 아, 진짜 해야 돼. 뭐 되고 싶은데? 나 진짜 의사 돼가지고 막 돈 진짜 많이 벌고 싶어. 부자 되고 싶어. 진짜? 아, 진짜? 그래, 좋아. 지켜보겠어. 근데 안 가요, 차가. 엄마가 열로 탑니다. 이놈 새끼 거란 말이야. 뿡 하고 막 밟겠죠. 막 하고 밟다가 엔진도 이제 고장나기도 하는 거죠. 안 가니까 막 밟는 거예요, 그냥. 왜 안 갈까요? 차가 왜 안 가죠? 제가 이걸 이렇게 할까요? 얘가 실천 안 해요. 그러니까 바퀴가 가야 되는데 이게 행동으로 안 나오는 겁니다. 아니, 말로는 맨날 그래요. 서울대 갈 거야. 서울대 갈 거야. 서울대 갈 거야. 서울대 갈 거야. 너 꿈이 뭐야? 연대 갈 거야. 나 뭐 될 거야? 과학대 될 거야. 과학대 될 거야. 과학대 될 거야. 근데 왜 안 가냐고요? 차가 왜 안 가죠? 아, 시동도 걸렸고 분명히 걸렸어요. 부르릉. 엑셀도 붕붕붕. 차가 안 가요. 붕붕붕. 왜 안 갈까요? 네. 기어를 넣어야 된대요. 기어를. 그러니까 아이가 아직 이 트랜스미션에 중립기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이의 중립기어로 놓고 엔진 이빨 밟아봐야 엔진만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뭘까요? 저는 이걸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감성이에요. 저는 이 얘기를 몇 시간 떠들 수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떠들 수 있고, 어머님도 울릴 수도 있고, 웃길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저 정말 울려봤거든요. 어머님도 막 단체로 막 우세요. 예, 그렇게 해봤어요. 이게 바로 감성이에요. 이 감성은 엄청나게 마법과도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요. 짜장면 안 먹고 싶었어요. 밥 먹어서 배 불러요. 밥 먹고 텔레비전 딱 보면서 누워있어요. 근데 백주부가 나와서 짜장면 쉬워요? 이렇게 해서 맛있어요? 그래서 짜장면 막 호로록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도 짜파게티 끓여 먹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감성은 굉장히,
아, 슬픈 일도 없는데? 슬픈 일도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우리 집 정말 행복해요. TV 영화를 보는데 막 누가 암 걸려 죽고 막 그래요. 그러면 막 울잖아요. 더 쉽게 감정이입이 되는 건 뭐냐면 나의 얘기랑 비슷하다면 더 되는 거죠. 저는 저희 큰 처형이, 연애할 당시에 큰 처형이 막 아이들이 막 뭐 그 아프리카 아이들 막 보여주고 막 아픈 애들 나오면 막 가슴이 너무 아프다 끄래요 막.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좀 유난하다. 유난을 떤다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진짜 그걸 알겠더라고요. 가슴 아픔을. 못 보겠어요, 저도. 그리고 뭐 아이 범죄 같은 거 나오면 뉴스 꺼버려요. 보면 막 화가 너무 나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감성의 문제거든요. 감성이 엄청난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이가요, 잘 보세요. 옆집 엄마 친구 아들들은 다 잘하잖아요. 다 서울대 가잖아요. 아닌가요? 그 엄마 친구 아들 한번 잘 보세요. 그 아이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결과만 보지 마시고요. 과정도 한번 보세요. 그 친구가 서울대를 갔다 그러면 그 친구는 서울대라는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그 친구가 서울대 과외 선생님을 만나면 선생님 어떻게 갔어요? 선생님 때는 성적 어땠어요? 선생님 몇 등 정도에 가요? 서울대 가면 이쁜 여자 많아요? 이렇게 가슴이 뛰는 겁니다. 의사가 되고 싶던 사람이 의사를 보고 야 의사 새끼 다 도둑놈이야 이러면 의사 될까요? 부자가 되고 싶던 사람이 부자치고 도둑놈 하나도 없더라 이런 사람이 부자가 될까요? 절대 될 수 없거든요. 부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내가 벤츠를 끌고 다니는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감성의 부분이에요. 아이의 감성이 움직이는지를 같이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작업들 중에 뭘 하나 넣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대학에 대한 쉬운 것부터 하자는 거죠. 너무 멀리 있는 거 말고. 대학 입시 갈 거잖아. 그러면 연대 가서 연대의 가장 상징적인 독수장 앞에 가서 셀카를 찍어 와서 책상 앞에 붙여놓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체면을 거는 거예요. 난 연대생이다. 내가 연대생이 돼서 백양로를 걸어갈 거야. 연대생이 가가지고 내가 거기 뭐 고를쌤 하얀색 가가지고 막 맛있는 거 먹을 거야. 이런 상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져야 돼요. 우리는 굉장히 쉽게 속아요, 사람들은. 한번 볼까요? 자, 지금부터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코끼리 그 있잖아요. 귀 막 펄럭펄럭하고 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생각하시잖아요. 네. 네. 이렇게 우리는 되게 쉽게 마음속에 쉽게요. 레몬 생각하면 시큼해지고 누군가 커피를 먹으면 원래 계획은 저희 매니저 선생님들이 조금 일찍 왔더라 그러면 원래 계획은 막 제가 커피 얘기를 막 한 다음에 커피를 시켜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는 못 됐고요. 그렇게 쉽게 사실 우리는 움직인다는 얘기죠. 근데 보세요. 이 감성이 중요하다는 걸 깨우치시면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얘한테 뭐라고 하냐면 물론요. 어떤 아이들도 있냐면 이성이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아주 어린 아이들 중에는 너 뭐 되고 싶어? 없어. 이게 가장 문제죠. 첫 번째 문제. 뭐든지 생겨야 됩니다. 나 뭐든지 생겨야 돼요. 그 다음이 이거고 그래야 실천이 굴러갑니다. 이거 다 없이도 굴러가던데요? 네, 밀고 계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역시 이렇게 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길이 가다 보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거 뭐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움푹 들어간 이게 이제 결핍에 의한 시간이 없어. 난 체력이 약해. 등등등. 이거는 과잉. 너무 많아. 엄마 친구가 너무 많아. 재밌는 일이 너무 많아. 등등등 계속 걸러 넘어져요. 그래서 제가 요 얘기도 해요. 이 바퀴가 키울 수도 있거든요. 이 바퀴가 이제 더 커지는 방법은 또 자기의 동기가 확실하면 돼요. 이건 민성훈 교수가 한 얘기를 제가 좀 차용한 건데요. 바퀴가 크면 이런 어려운 것들을 즐겁네 하고 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작으니까 다 모든 결핍과 과잉에 걸러 넘어지는 겁니다. 진짜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엔진 힘이 출력이 잘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감성 부분을 이해하시면 아이한테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가 잔소리인 겁니다. 공격적인 잔소리.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이제 그랬어요. 제가 이제 집을 보니까 난장판인 거예요. 저 오늘은 마음 먹고 내가 집 치운다 하고 빗자루를 딱 들었어요. 근데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하시죠. 야, 이게 집구석이냐, 방 좀 치워라. 그 순간 이거 뚝 떨어져요. 나 안 해 하고 딱 그냥 누워버리는 거거든요. 제 머릿속으로는 청소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청소하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청소해야지? 응. 하고 이제 빗자루 들었어요. 근데 엄마가 와서 청소해. 이걸 부각한 나머지, 너무 부각시킨 나머지 이걸 상처를 내버린 겁니다. 이게 집구석이냐, 사람 사는 곳이냐, 돼지 사는 곳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제일 많이 범하는 실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해요. 아이들한테. 너 그래서 서울대 가겠어? 몇 번을 얘기하니? 이게 바로 이성을 부각시켜가지고 감성을 헤쳐버리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거든요. 여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너 그때 학원에서 왜 그만뒀니? 그러면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두 번, 세 번 물어보면 선생님이 막 짜증낸다는 거예요. 몇 번 얘기하니? 이러는 거예요. 정도껏 해야 되거든요. 이거 안 해야 돼요. 감성에 상처 내는 거를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밖에서 전쟁터에서 갔다 오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너무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강의 좀 잘하나요? 자, 어쨌든 자, 불편하고 여기 투덥지근하고 막 냄새나고 이런 곳에 와서 2시간을 못생긴 선생 얼굴 맨날 보면서 그것도 한 번 봅니까? 아니 정우성이 나온 영화도 한 번 보면 지겹잖아요. 10번씩 못 보잖아요. 근데 이런 선생이 나와서 매일같이 떠듭니다. 재밌는 얘기도 안 하면서. 그 얘기를 맨날 보러 간다고요. 엄청 고행을 하고 상처투성이가 돼서 누구 친구는 잘해.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유흥준 교수가 그 잘난 사람이 문화부 장관까지 보낸 사람이 마지막에 인생 도처 유상수다. 야, 살아보니까 도처에 나보다 상수들이 많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 판국에 아이가 막 총 맞고 해서 이제 마지막 피를 흘리며 집에 문 현관문 열고 엄마 하고 오는데 엄마가 숙제해서 두두두두두 공부는 했어 두두두두 옆집 친구는 100점 맞았다 두두두두 하고 갑자기 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그 감정 치유 못 받고 그렇게 찌그러들기 시작하고 엄마랑 담쌓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구로 가요? 나의 감성을 알아줄 만한 사람으로 가는 거죠. 공감할 만한 친구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찌질하면 찌질한테 가는 거죠. 더 찌질한 애한테 가면 더 찌질한 애가 더 공감해 주거든요. 그리고 여자친구한테 가는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가는 거예요.